장수사과, 농약사과, 오리지널 농약사과, 고독성 농약사과, 자연이 오염되니 인간도 오염되고 벌들도 죽어간다. 안녕하세요, 각골의 덕천입니다. 제가 오늘은 일정을 잡지 않았고요. 일정은 내일부터. 오늘은 화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일정을 안 잡았습니다. 일정 안 잡고 지금 말벌만 잡고 있고, 일정은 내일부터 이제 앞에 전통 본통을 정리를 시작을 할 겁니다. 뭐 정리라고 해봐야 다른 거 없죠. 얘네들이 헛집 지면 헛집 떼어내고, 이제 헛집을 너무 크게 전화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소초를 하나 넣든가 해서 지속적으로 사양수는 계속 밀어 넣어줘야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다가 안 되면 개상으로 모든 소비를 다 끌어올리고 단상을 설탕 봉지로 막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거야. 이제 상황 보고 하는 거고. 자, 지금 보시면 포획기로 꿀벌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포획기로 꿀벌이 몰려들지 않다가 이제 포획기로 꿀벌이 몰려든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들깨꿀이 거의 끝났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이게 제 벌이 아니라면, 다른 곳에서 온 벌이라면 또 상황이 달라지죠. 근데 만일 이게 여기에서 머무는 이 꿀벌들이 제 벌이라면 이제 들어오는 꿀이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제 벌이 아닌 경우에도 제 봉장에 와서 이렇게 방어 포진이 없는 이런 포획기나 이런 데서는 벌들이 몰려들긴 합니다. 그동안 없었던 벌들이 모이기 시작한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자연에서 채취할 꿀이 그만큼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이씨, 놓쳤다. 짜증. 말벌 10마리 잡는 것보다 꿀벌 한 마리 잡아갖고 가는 거 쳐다보면 진짜 짜증납니다. 그래서 지금 사형수를 또 틀어놨습니다. 뭐 일정 양을 또 공급해 줄 예정이고요. 지금은 이 월동, 우리가 말하는 이제 월동벌이라고 하잖아요. 인자는 월동벌이라고 보셔야 돼요. 가을벌이 지금 월동벌을 키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활동하는 이 벌들은 이제는 올 겨울 안에 다 죽을 거예요. 그지만 지금 태어나는 벌들은 올 겨울을 버티고 내년에 또 한 세대를 만들어낼 놈들입니다. 네, 얘네들이 지금 얘네들이 태어나는 양이 얼마나 되느냐는 여러분이 사양수를 얼마나 주느냐에 또 달려 있어요. 이게 산란을 받기 위해서 사양수를 적게 준다? 그러면 당연히 산란도 적어집니다. 어느 정도의 사양수는 지속 공급이 돼야만 얘네들도 산란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이 20일인가요? 오늘이 9월 20일입니다. 9월 20일. 오늘 9월 20일이니까 이제 지속적인 사양수를 여러분이 줘야 하는 건 9월 23일부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주는 건, 지금까지 준 사양수는 쉽게 말씀드리면 월동벌이 태어나서 배를 굼지 않고 튼튼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체력 강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체력 강화를 하려면 조금 남는 게 좋죠. 사양수가 모자라면 얘네들이 그만큼 덜 먹거든요. 남으면 많이 먹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체력이 강화되고, 그러니까 얘네들 태어나는 월동벌,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월동벌이라고 표현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월동벌이 체력이 강해야, 튼튼해야 내 벌 통해서 죽어나가는 벌들이 적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새끼가 태어났을 때 사양수를 가장 많이 먹는다,
그건 알고 계시죠? 그거는 벌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면 다 아는 사실이에요. 태어나는 벌들이 사형수를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형수 먹는 양만큼 얘네들을 먹여줘야 된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지속 공급이 필요하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따지다 보면 9월 23일 이전에 여러분이 준 사양수만큼 월동벌이 태어납니다. 그럼 9월 23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양수를 주기 시작한다면 그 사양수는 얘네들이 이제 저장을 해서 겨울 식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많은 사양수 많은 사양수 주면 무조건 산란 압박 받죠. 그러나 많은 사양수가 아니라 얘네들이 필요한 다량의 사양수는 여러분밖에 몰라요. 몇 장 벌인지도 여러분밖에 모릅니다. 내가 내 벌이 몇 장 벌인지를 인지를 할 줄 알아야지. 막말로 소비 한 장에 벌 한 마리 붙었다고 이게 한 장 벌이야 그런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해요. 얘기할 필요가 없죠. 저도 이건 이제 본 건데요. 유튜브에서 봤는지 어디 이야기를 들은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이 88에 64다 그러니까 88에 79다 이렇게 오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 88은 64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끝까지 우기는 거죠. 무슨 얘기냐 88은 79다 라고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고걸 원님을 찾아갔답니다. 고걸 원님을 찾아가서 이걸 따져달라 가려달라 그랬더니 그래 문제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88에 79랍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누가 79라고 하냐? 이 사람이 79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을 원님은 다른 말을 듣지 않고 너는 몇이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88에 64입니다. 저놈을 매우 쳐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정답을 맞힌 이 사람이 너무 억울해서 고걸 원님한테 따졌답니다. 왜 정답인 나는 매를 맞아야 되고 오답을 말하는 자는 왜 풀려나느냐 라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고걸 원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88에 64라는 것도 모르는 놈한테 너는 따진다는 그 자체가 네가 더 멍청하다 그랬대요. 네가 잘못됐다. 제대로 답을 아는 네가 물러나야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 저런 놈하고 상대하는 네가 더 나쁜 놈이다. 어떻게 들으면 진짜 바보 같은 짓이죠. 옛날로 치자면 이 고을 원님이 진짜 성인이에요. 대단한 거란 얘기예요. 근데 지금 세상에서는 그러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애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88에 64를 정답을 맞힌 놈이 당연히 풀려나고 88에 79라고 한 놈은 무조건 감옥에 가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든 건 여러분이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장벌도 여러분이 만들어 가는 거고, 그런다고 해서 벌 한 마리가 붙었다고 해서 한 장벌이 틀렸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최소한의 우리가 말하는 최소한의 얘네들이 살아갈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번식할 수 있는 이 기준을 잡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마리의 벌이 소비 한 장에 붙었다고 해도 한 장벌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소비 한 장에 3,000마리가 붙어도 한 장벌일 수 있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벌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벌은 여러분이 망치는 거지 남들이 망치는 거 아니에요. 남의 말을 따라 듣고 행하는 것도 그거 여러분이 잘못한 거지 뭐 남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본인이 본인 벌을 죽이겠다는데 뭘 말립니까? 근데 예전에는 말 속에 뼈가 있다 그러죠.
말 속에 뜻이 있다 그러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알아듣는 애들도 없고, 이기주의 행동을 하고도 그게 개인주의라고 우기는 애들이 요즘 애들이에요. 애들만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요즘 사람들 다 그래요. 애들보다 늙으니까 더 한다는 거지. 빡빡 우기는 건. 그래서 예전에는 말의 뜻이 있었지만 지금 말의 뜻이 없습니다. 참 깎아발 노릇이죠. 좋게 타일러서 될 일이 아니다. 안 되는 것들은 바로바로 딱딱 찍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사양수가 필요합니다. 얘네들 많이 태어나는 만큼 사양수를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을 맞춰서 사양수를 공급해 주시고, 자, 한 3일 뒤면은 8월 23일 추분이 됩니다. 추분 때부터는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사양수를 계속 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밀어준다고 해서 얘네들이 무조건 가져가는 게 아니라, 태어나면, 새끼들이 태어나면 가져가고 태어나면 가져가고로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아씨, 또 놓쳤네. 그렇게 하시고 9월 23일 이전에 여러분이 주는 건 월동벌을 건강하게 체력을 유지시켜주는 사양수다. 대신 약간 저장할 정도로 좀 줘라. 그래야 얘네들이 배불리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9월 23일 이후부터는 여러분이 산란을 막아야 됩니다. 산란을 막으려면 다량의 사양수를 계속해서 공급을 해줘야 돼요. 계속해서 공급을 해줘야 태어나는 소비마다 계속해서 사양수를 저장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여왕은 배를 줄이게 돼 있고, 벌들의 노동은 이제 최소화되는 거죠. 자, 심심하니까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 보여주기 전에 벌을 채웠고 가는 바람에 급하게 잡아버렸네. 자, 이놈들 말벌이 재밌는 게 있어요. 지네들이 피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아니고, 얘네들이 그렇게 인지를 한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지네들이 밑으로 들어오는 말벌체는 지네들 속도로 충분히 피할 거라고 감지를 하나 봐요. 그래서 잘 도망을 안 갑니다. 서서히 말벌체를 밀어넣기 시작하면 이놈들 재밌습니다. 도망을 안 가요. 자,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돼. 아이씨, 돌아와라 그래. 돌아가 버리네. 자,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똑같은 흑말벌이죠. 얘네들이 이걸 몰라요. 인지하셨습니까? 제가 지금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께 보여드린 겁니다. 또 들어와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위에서 활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방법이 안 통해요. 도망가 버렸네. 제대로 찍혔나 모르겠네.
자, 제가 지금 말벌을 잡으면서 여러분께 두 가지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말벌의 특성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말벌은 자기 눈높이보다 높은 것은 못 봅니다. 그러나 자기 눈높이보다 낮은 것은 전부 꿰뚫어 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얘네들은 이게 맹점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말벌채를 바닥으로 천천히 깔고 가면 지네들 속도가 빠르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도망을 잘 안 가요. 그래서 살포시 그냥 걷어 올리면 끝납니다. 그 얘기는 지네들이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기 때문에 충분히 피할 거라는 그걸 감지한다는 거죠. 왜? 제가 채 자체를 빨리 끌고 가지 않기 때문에, 서서히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피할 거다라고 감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위에서 밑으로 감아서 내리면 위에를 못 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세를 잡고 말벌이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그냥 반드시 감아서만 내려서 쳐 올리면 다 잡습니다. 그 이유가, 야네들이 특히 흑말벌이 집을 높이 짓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지네들이 밑을 내려다보고 지네들이 위험을 감지할 수 있다 이거죠. 그지만 지네들이 충분히 감지할 수가 있으면 잡을 수 있다 이거죠. 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습게 보는 거예요. 반대로 이 매미채를 말벌보다 높은 곳에서 밑으로 내려 꽂아버리면 이걸 아예 감지를 못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말벌한테 걸리면 위로 올라가면 얘네들은 못 따라옵니다. 그러나 밑으로 도망가면 귀엽고 따라온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벌을 잡을 때 급하게 마구 휘두르다 보면 사람들이 말벌한테 많이 쏘여요. 저 꿀벌한테. 꿀벌한테 왜 쏘이냐 이거죠. 좌우로, 이 채 자체를 좌우로 흔들기 때문에 쏘이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면 앞에 말벌이, 벌통 앞에 딱 잡으려고 말벌이 폼을 잡았을 때는 좌우로 흔드는 게 아니라 바닥을 끌고 가는 거예요. 바닥을 살포시 끌고 가서 말벌 밑에다 갖다 놔도 도망을 안 가요. 왜? 지가 속도가 더 빠르다라고 인지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도망갈 수 있다 이렇게 인지를 하는 거죠. 제가 거의 대부분 말벌 잡을 때 혹시 보신 분들 있으면, 제가 거의 위에서 내리 까거나 아니면 밑에서 위로 올려 치듯이 잡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제 놓쳤을 경우는 흔들기도 합니다. 밑에서 가볍게 들어 올리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이제 놓치면 이제 그거 잡으려고 생쇼를 하긴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살 끌고 가면 도망을 안 가. 잡혔다. 아이고 씨. 다시 올라와라. 어디로 갔냐? 안 보이네. 자, 이렇게 말벌이 있으면요, 바닥에 살 끌고 가면 도망을 잘 안 가. 또 잡으려고 온대. 잡혔네 또. 어이, 도망갔대. 아, 선수예요, 선수. 말벌채가 지네들 밑에 있으면 도망을 잘 안 갑니다. 그냥 걷어 올리면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좌우로 흔들게 되면 꿀벌한테 쏘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지 말고 살 끌고 와서 그 앞에 살포시 그냥 떠버리면 돼요. 이 말벌이 지네들이 피할 수 있다라고 인지하는 거지. 속도가 지네들이 빠르니까. 그러니까 잘 도망을 안 가요. 또 이제 반대로
우리가 벌통 뒷면에서 앞면을 위에서 내려다보고 채를 휘둘러도 도망을 못 갑니다. 이게 말벌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특성. 굉장히 빠르고 힘이 강하고. 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내가 위에서 밑을 쳐다보고 이렇게 밑에를 쳐다보고 준비하고 그냥 쓱 담아 올리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벌이 이 위쪽을, 벌통 위쪽을 보지 않기 때문에 벌을 잡기 위해서 밑에를 바라봐요. 밑에를 바라보고 위가 보이지 않습니다. 위를 잘 못 보다 보니까 벌통 뒤에서 손을 짚고 밑으로 싹 감아 올리면 그냥 가볍게 잡아 올린다는 거죠. 또 하나의 방법은 바닥으로 살 끌고 가는 겁니다. 빨리 끌고 가면 안 되고, 빨리 끌고 가면 도망을 가요. 한번 해보세요. 앞에 말벌이 있다고 막 이래갖고 바닥에 끌면서 쫓아가 버리면 말벌이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서서히 천천히 가면요, 도망을 안 가요. 그게 얘네들의 구조, 생김새, 뭐 그렇게 봐야죠. 우리가 채를 아래로 끌고 갔을 때는 잘 보입니다. 굉장히 잘 보이기 때문에 지네들이 걱정을 안 하는 것이고 충분히 도망갈 수 있다는 얘기죠. 어디로 날아갔냐? 왜 안 나오냐? 속도를 무시하는 거죠. 요놈들은 지네들 속도가 더 빠르다 이렇게 인지를 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속도가. 그러니까 멀리 도망을 잘 안 갑니다.